잃어버린 공룡의 시대를 찾아 사막 한복판에 선 사람들. 학생의 회사원까지 아마추어 공룡 화석 탐사대인데요. 이들은 왜 고생을 자초하며 화석 사냥에 나선 걸까요? 결국은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연구자들이 주로 하지만은 실제로 그 학문의 그 결과를 나누는 거는 모든 전 세계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공룡을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그것이 전 세계 뉴스가 되고 그것들이 나중에 박물관에 또 조립이 돼서 전시가 되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그 과학의 산물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즐거움을 같이 갖는 거잖아요. 고비 사막에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건 모래처럼 무르고 바람에 날리기 쉬운 토양의 특성 때문인데요. 단단한 지반 때문에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우리나라 화석 발굴 현장과는 대조적이죠. 부드러운 모래만 걷어냈을 뿐인데 공룡 탐사가 처음인 대원들도 금세 화석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낸 화석은 최소 2-3일간 발굴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룡 화석을 찾는다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이지 싶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거든요. 쪼매난 게. 그거 그냥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나 아까 저쪽이나처럼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초보 탐사대는 눈에 보이는 화석을 찾기도 바쁘지만 한두 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원들은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 있어 조금은 수월해 보입니다. 발굴한 뼈의 크기나 상태를 보고 화석이 밀집됐을 장소를 과학적으로 추정해 보는 건데요. 비가 온 후에 하류 쪽에 이 조그만한 그 뼈들이, 이 파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 모여 있는 걸 보고 거꾸로 그 원료를 찾아서 위쪽을 올라가면 그 원래 큰 뼈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처음 오신 분하고 그 두 번째 온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흩어졌던 탐사대원들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찾은 화석 자랑하기에 바쁜데요. 순간 처음에 딱 보고 말인가? 이것도 돌이고 이것도 돌이고 이건 아이언스톤이네. 그렇죠? 네, 무겁지? 무거워서 몰두가 죽겠는데. 물 마시려고 앉았는데 물 마시다가 이렇게 밑에 보니까 아까 그게 처음에 봤던 게 거기에 박혀 있더라고. 돌에 박혀 있으면 또 그 같은 또 다른 뼈들이 같은 층에 단단한 돌 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테니까.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종일 공룡 화석을 찾는 데만 집중해야 하는 사막 탐사. 초보 탐사대원들은 고되기보단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학문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어서일까요? 보이는 건 공룡 화석이요. 넘치는 건 시간뿐인 사막인데 탐사대원들이 부쩍 서두릅니다.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일수록 화석을 발견할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작은 삽으로 수백 번을 파내고 숨 막힐 듯 조심스런 송곳질까지. 초보 탐사대원들은 과학도 중노동이라는 걸 실감하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돼주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노케이루스 같은 경우도 팔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팔만 이렇게 거대한 팔만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를 그 상상에 맡겨야 되잖아요. 전부 다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팔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별 희한한 그 외계 생명체 같은 형태를 많이 보곤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화석 찾고 나니까 등에 마치 낙타처럼 이렇게 뾰족 솟아 있는 신경배들 이렇게 아주 높게 솟아 있는 것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한때 불가능한 일이야 라며 걱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의 끈질기고도 고독한 싸움은 지난 50년간 풀리지 않던 데이노케이루스의 비밀을 여는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공룡하게 불모지던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린 기념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발굴해낸 사라진 시대의 흔적들이 잃어버린 시간의 이야기들을 맞춰갑니다. 그 많던 공룡들은 왜 다 사라진 걸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행성의 충돌일까? 대홍수일까? 공룡의 흔적이 드러날수록 그간 무심하던 지구의 역사와 과학적 궁금증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공룡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 동경만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코 그 실험실에 앉아서 이뤄내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야외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몇 시간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찾지도 못하는 그런 힘든 과정과 이런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그걸 찾고 또 발굴하는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이 없고서는 사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일깨워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3년여 시도 끝에 몽골에 왔다는 한 탐사대원입니다. 처음 사막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만큼 고생물학에 대한 열정이 사막보다 더 뜨거운 청년인데요. 이제 몽골에서의 경험이 제가 고생물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의 밑바탕,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도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필드 기회가 있다면은 자주자주 참여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올 때, 몽골 올 때 가졌던 그 꿈과 또 희망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탐사대원들은 좀처럼 쉬질 않습니다. 사막에서 찾은 성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찾을 때야 전문가와 초보가 따로 없지만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겠죠.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공룡을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이 만들어졌는데요. 골반뼈가 도마뱀을 닮으면 용반류, 골반뼈가 새를 닮으면 조반류입니다. 공룡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그 조상은 결국 이 두 부류인 거죠. 정말 꿈을 크게 가지려면 그 이용남 박사님처럼 되면 참 좋겠지만 그냥 연구하고 살면 참 좋겠다 이 정도 이런 분야로 나가가지고 네, 전공 살려가지고 연구를 계속하면 좋겠다 정도. 우린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룡, 화석처럼 끝이 없는 순수 과학을 찾는 이들은 점점 거친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안타까운 시대죠. 그리고 학문이라는 거는 유행을 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문이 너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쫙 흐르다가 또 이쪽에 절단되고 또 이쪽으로 사람이 또 그쪽은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또 반대적으로 또 직장을 못 갖는 상황이 생기고 이쪽을 또 천대했던 학문이 갑작스럽게 많은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수급 불규정이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쌍화탑이라고 하는 대학같이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너무 시대적인 흐름을 타지 말고 학교에서 할 그런 기초 코어 학문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꿈꾸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찾는 발굴 작업이 끝나면 발굴한 화석에 석고를 씌웁니다. 화석이 상하지 않게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이렇게 석고를 씌운 화석은 몽골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돼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잃어버린 시대의 기억을 맞추고 나 자신과 더불어 우리 인류의 존재 가치를 일깨운 공룡 화석 탐사.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독한 땅과 씨름할 우리 과학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